계속해서 141쪽에 18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일찍 끝나면 17번을 하나 더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18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을 푸는 것으로 분계와 전기 부분의 요 교재 내용은 일단은 연습 문제를 풀이를 끝을 내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그 분계 문제는 교수님이 강의 자료로 업로드를 뭐 다음 주 안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한 대로 작년이나 여러분 선배들이 했었던 양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양만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한번 일단은 풀어보고, 교수님이 후에 시간이 좀 되어지면 그 부분을 한두 문제를 같이 다뤄보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8번 문제는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던, 이제 분계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야. 분계를 하기 위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살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거래가 어떤 거래에 포함이 되어지는가, 이와 같은 것들도 좀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이때 전표는 어떤 애를 사용하게 되는가,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해보는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어떻게 물어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이렇게 방향으로 공부를 해놓도록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죠.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상품 3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자, 여기는 교수님 이렇게 해도 PDF 파일이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 교재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한글 파일이 있는 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모양을 변형을 시킨 것을 거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책에 쓰면은 좀 지저분할 가능성이 있는데 책에 써도 좋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양식을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적으로 결합 관계를 이렇게 써보고, 어디든 분계하고, 거래 종류 옆에다 가로 열고 써보고, 전표 종류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그게 귀찮으면 교재 쓰시면 됩니다. 네. 글씨를 그 대신 조그맣게 써야 될 거예요. 자, 봤더니 상품 3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를 통해서 상품이라는 애가 들어오는 게 보여지죠? 그럼 상품은 뭐야? 자산의 증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뭐가 감소해?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보여지네. 자산의 감소가. 그렇잖아. 그죠? 현금은 감소하고 상품은 증가를 하는 것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계를 해보라고 하는데, 분계할 줄 알아졌어요. 이제 계정 과목 뭐라고 적어야 돼? 상품 적고 30만 원 적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현금이 나가죠. 현금 적고 30만 원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차대 여기는 이제 칸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A4 용지에 쓴다면 가운데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이거 가운데 슬래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 왼편 오른편 가르는 거 양식 필요 없으면. 자, 이와 같이 해주면 됩니다. 상품, 현금 이렇게. 자, 그랬더니 거래 종류를 살펴봐 달래요. 자, 여기 자산과 부채와 자산끼리만 서로 교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교환거래이면서 여기 책에는 그냥 손익 발생 유무에 따라서만 보고를 했지만 무슨 거래이기도 해? 현금이 나가니까 출금 거래이기도 한 거야. 출금 거래. 그러나 여기 출금 거래라는 말을 여기 거래 종류에 안 쓴 이유는, 입출 현금 수지 유무에 따른 부분을 안 쓴 이유는 뭘까요? 여기 전표의 종류를 물어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거래 종류를 또 한 번 안 물어본 거야.
그러면 현금이 나가니까 출금이어서 무슨 전표를 사용을 해야 돼? 앞서 배운 그 전표의 종류 가운데 출금 전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출금 전표. 이런 식으로 이런 요령으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 상품 5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 이제 자산 증 이렇게만 쓰도록 할게.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또 하나는 뭐가 돼?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부채가 증가하지. 부채의 증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부채도 필요 없고요. 이렇게 부 화살표 자 화살표 밑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 그런 다음에 분개를 하면 상품 들어온다. 그지? 당연히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거래의 종류. 여기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 요거끼리만 어떻게 됐어? 교환하고 있으니까 교환 거래이면서 여기는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대체 거래야. 교환이 아니고 교환.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았잖아. 그지? 요 거래 여기 현금 없잖아. 외상 매입금 여기 50만 원 기록을 하고. 다 따라서 대체 거래이니까 무슨 전표를 사용해? 대체 전표를 사용하는 것이야. 어렵지 않죠? 자, 사무용 컴퓨터 10만 원을 현금 구입하고 있어요. 컴퓨터, 비품, 자산이 증가한다. 자산의 증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산 증가. 그지? 그 다음에 현금 구입했어요. 자산 감소. 자산의 감소. 자, 여러분, 나는 이거 문자를 쫓아가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은 화살표 찍 위로, 화살표 찍 밑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비품이 증가하는 겁니다. 얼마가? 10만 원이. 비품 10만 원. 자, 오른쪽은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 10만 원 감소.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과 자산끼리만 어떻게 되고 있어? 교환되고 있지. 교환 거래인 겁니다. 교환 거래. 그리고 여기 현금이 또 나가고 있네. 무슨 거래야 그러면? 현금 수지 유무에 따라서 출금 거래다. 그래서 출금 거래이니까 출금 전표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거래 종류에다가 그 출금 거래 이렇게 안 쓴 이유가 있지. 전표의 종류를 말하라. 요게 더 중요해서 나중에 이제 전산회계를 하거나 전표회계를 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전표를 뭐를 써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요 전표의 종류를 이렇게 물어보도록 문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 그다음 4번 토지 6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해서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어. 자, 토지라는 애 뭐야? 자산이 증가하네. 자산 증가. 이제 자, 외상으로 했으면 부채가 당연히 증가한다.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럼 맞는 거지. 왼편은 자산이 증가하는 거, 오른편은 부채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대변은. 자, 이때 토지라고 합니다. 토지, 연가산 토지. 60만 원. 요걸 하고요. 자, 이때 부채 외상으로 했다 그랬는데 외상 매입금일까요? 네, 여러분 눈치챘어. 이런 거 사면은 상품이 아닌 이와 같은 다른 자산을 구입하고 외상 혹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미지급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미지급금. 이와 같이. 미지급금. 60만 원. 거래의 종류 보세요. 자산과 부채, 재무상태표끼리 교환만 이루어졌잖아. 교환 거래입니다. 자, 그리고 전표의 종류는
어떤 전표를 사용해야 되겠어? 입금이나 출금이 아니니까 대체 거래인 것이야. 대체 전표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원가 60만 원의 상품 8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금 외상으로 하는 거,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하네. 그지? 자산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상품 80만 원만큼 뭐가 해?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진다. 자산 감소. 그것만으로 끝일까요? 자, 자산 감소되지만 자산 감소된 60만 원만큼보다 80만 원, 20만 원을 더 받은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 그게 뭐야? 수익의 발생이다. 수익의 발생. 자, 수익의 발생은 수익도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써도 돼요. 수익의 발생. 수익이 발생했다. 자, 여기를 와서 계정 과목을 살펴보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80만 원. 자, 오른쪽에 대변은 상품이 감소했죠. 상품 얼마가 감소했나요? 60만 원짜리잖아. 상품 60만 원 감소했어. 이제 자, 그리고 요거가 끝이 아니고 뭐가 된 거야? 상품 매출 이익이 발생한 것이야. 얼마가? 20만 원. 이렇게 좁혀서 맞춰보도록 할게.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았다, 그지? 확실히 안 맞았어도 뭐 이 정도 맞았으면 돼. 이렇게 맞춘 거야. 자, 거래의 종류 볼까요? 자산과 자산끼리 교환도 되고 여기 수익도 발생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거래라고 그랬어? 한 거래 안에 교환과 손익거래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혼합거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갔나 한번 보세요. 없지. 그래서 대체 전표를 사용하는 거래인 대체 거래인 것이고 전표의 종류는 당연히 대체 전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외상매입금 15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갚았대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원래 뭐였었어? 부채였었는데 부채가 감소되니까 왼쪽에 와야 되겠다. 부채 감소. 자, 부채 시키려고 수표 발행했어요. 예금에서 이제 나가게 되겠네. 그러면 자산의 뭐가 되겠어? 감소가 되겠다. 역시 자산의 감소. 자, 이때 이 부채가 뭐야? 외상 매입금이 되네. 외상 매입금 15만 원. 자, 그리고 이렇게 수표를 발행하면은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면 어디에서 나가는 거냐면 당좌 수표를 말하는 것이고 당좌예금 잔액에서 나중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통장에서. 자,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무조건 당좌예금을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수표 발행? 그러면은 내가 예금을 갖고 있으면서 수표권을 은행에서 받아와서 수표 발행하면 나중에 내 통장에서 그거를 요구한 사람이 이제 제시를 하면 내 통장에서 그 사람의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거래은행에 통장으로 이렇게 이체되어지는 이런 그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이게 당좌예금 시스템이야. 교수님이 당좌예금과 관련해서 2학기에 더 상세하게 개정 과목론에서 알려줍니다. 지금은 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기업이 수표를 어떻게 발행하나 싶지. 은행에서 당좌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받아오는 것이야. 자, 그 정도 알아두도록 하자.
자, 거래 종류는 그럼 뭡니까? 부채와 자산 이렇게 교환되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다. 자, 그리고 존표는 어떤 존표를 사용하겠어?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온 거 아니지? 예금에서 알아서 할 거지? 그래서 대체 존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체 거래이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현금으로 받아.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네. 자산의 증가.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권리인 자산은 감소하네. 받아냈으니까 이제. 그지?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이루어졌고, 자, 계정 과목은 현금이 들어온다. 50만 원. 그리고 여기는 뭐가 감소돼? 외상 매출금이 감소되네. 자, 거래 종류는 자산과 자산끼리만 서로 맞바뀌어졌으니까 교환 거래이고, 전표는 현금이 어떻게 되고 있어? 들어오고 있네. 입금되고 있네. 그렇지? 그래서 입금 거래이면서 입금 거래는 입금 전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입금 전표. 자,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차입하다. 차입 뭐라 그랬어? 빌려온다 그랬잖아. 자, 그럼 빌려왔더라도 현금이라는 자산은 일단은 증가한다. 그지? 자산의 증가. 자산이 증가해요. 자, 그런데 이 자산이 증가한 것은 빌린 돈이니까 뭐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인 부채도 증가한다. 부채의 증가로 이루어진 거야. 자, 그러면 현금이라는 계적 과목을 사용할 것이고 현금 30만 원 이랑 같이 되는 거야. 현금. 그리고 부채는 뭐가 되는 거야? 차입금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빌리는 돈을 차입금. 여기 차입이란 말이 있네 또, 그지? 나중에 빌리다 하더라도 차입금인 거야. 빌려주다는 대여금. 어? 빌려주다는 대여금, 빌리다는 차입금. 오케이? 자, 자산과 부채끼리 어떻게 만들고 있어? 재무상태표 요소끼리만 교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거래. 전표의 종류는 현금이 역시 또 들어왔네. 그래서 입금거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20만 원을 자기합수표로 받다. 이런 거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기합수표 이거 뭘까요? 타인이 발행한 자기합수표,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해요. 자산의 증가. 그리고 외상매출금 원래 자산이었었는데 받아서 그만큼 이제 없어졌으니까 자산이 감소했겠네. 받을 권리는 그만큼 줄어들었어. 이제 20만 원 받았으니까. 자, 이때 이렇게 자기합수표 이런 애들은 타인이 발행하는 그 수표나 혹은 자기합수표 뭐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금 현금 얼마냐면 20만 원. 20만 원 현금. 뭐가 감소했어? 외상 매출금이 감소했습니다. 20만 원. 자, 현금이 자산과 자산끼리만 서로 위치가 맞바뀌었으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 거래가 되겠네. 입금 거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차입금 30만 원과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동시에 갚고 있어요. 자, 차입금 원래 뭐였었어? 부채였는데 갚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부채가 감소하네. 부채의 감소. 요번에 이렇게 글씨를 또 한번 다 적어보도록 할게. 조금 저기 분석해야 될 게 있어서 화살표 하지 말고, 부채 일단은 얼마가 감소했냐면 30만 원이 감소했어요. 자, 여기다가 금액도 한번 살짝 적어볼게. 30만 원. 부채의 그 감소는 30만 원이 감소했는데 현금으로는 얼마를 갚나 봐봐. 즉 자산의 감소가 있는데 현금으로 줬다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지 않니? 근데 감소 얼마야? 30만 원 감소했어? 이자까지 합해서 얼마가 감소됐냐면 33만 원이 감소했잖아. 그치? 33만 원이 감소했지. 자, 이 3만 원의 갭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분석 단계에서도 분석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야. 이 3만 원의 정체가 뭐인 것이야? 남의 자금을, 즉 다른 사람의 자원을 이미 빌려다가 쓴 그 대가, 자금을 빌려다가 쓴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용이 되어지는데, 그런 애들 어떤 자금을 이용한 대가를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고 하기로 한 것이야. 그게 바로 비용의 발생이야. 그러니까 이자 비용 등지. 비용 발생. 자, 그래서 왼편은 비용 발생이 그러니까 얼마라는 거야? 3만 원만큼 이렇게 인식되어지면 금액이 양쪽 이렇게 다 이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일치되게 이렇게 된 것이야. 이렇게. 그러면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는 금액을 이렇게 나타내더라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액이 다 맞을 때까지 거래 요소를 분류를 해오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잘 맞추면 돼. 이제 차입금은 감소를 했어요. 30만 원. 자, 그런데 현금은 얼마를 지급해서 갚은 것이야? 요 30만 원과, 자, 볼펜으로 지적을 해볼게. 요 30만 원과 이자 3만 원. 요 두 개를 합한 금액인 33만 원을 지급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복식부기는 양쪽의 금액이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지.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한다고?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3만 원만큼을 더 발생시켜서 양쪽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야. 이자 비용. 이렇게 하면 맞을래나? 어느 정도 맞았다. 확실하게. 이 폰트가 가로 때문에 안 맞아서 잘 안 맞는 거야. 이 정도 맞추면 돼. 자, 거래의 종류를 살펴볼까? 자산과 부채끼리는 교환이고 자산의 감소와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손익거래지. 그러면 교환거래와, 자, 볼펜으로 다시 갈게. 이렇게는 교환거래야. 자, 이렇게는 손익거래지. 자, 그러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한 거래 있으므로 혼합거래가 되겠다. 자, 그리고 현금으로 갚다 그랬으니까 무슨 전표를 사용해? 출금전표이고 출금거래이고 당연히. 이제 출금거래라서 출금 전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그 분석을 해야 돼서 좀 천천히 하고 이렇게 적었었어요. 자, 그 다음 보자. 전기요금 3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자, 그러면 현금 납부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산 감소하겠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할 것 같아. 자, 왜 현금이 감소하게 되냐면 전기요금이라는 것을 내기 위해서요. 이런 거 뭐라고 그랬어? 기업이 어떤 전기를 왜 썼어요? 뭐 가게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상품 팔아서 이익 얻으려고 수익을 내려고 전기도 사용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경제적
대가 가운데 이렇게 소멸해서 외부에 그 지출해야 되는 것, 그 희생해야 되는 것, 이러한 부분을 이제 비용이라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비용의 발생, 이런 부분.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지나갔으니까 다 끝난 거다 이게 아니고, 앞에 부분 가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개념들 설명했던 부분 있죠. 두 번째 장이었나 세 번째 장이었나, 거기 반드시 가서 이와 같은 애들 다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교과서를 좀 읽어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때 전기요금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전기요금 이랬으면 좋겠지.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도 있을 것이고, 수도요금도, 또 수도를 사용하면 수도요금도 내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또 뭐 어떤 애들도 있냐면은 도시가스 같은 거를 뭐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난방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좀 사용하고 있으면 통틀어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자, 알아둬야 돼. 좀 어렵더라도 수도, 광, 열, 수도광열비라고 하기로 했어. 수도광열비. 자, 그리고 현금은 감소되면 되겠다. 현금. 자, 여기 보면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 손익거래하고 전액 금액이 다, 그지? 그래서 손익거래인 겁니다. 비용 발생한 금액의 총액이 다 그 손익계산서에 해당되지, 한쪽의 금액이 모두 다. 자, 그리고 전표의 종류는 현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거래의 종류가 출금 거래이면서 전표도 출금 전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출금 전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금 5만 원을 분실하다. 이거 도대체 뭐냐? 분실한 게 이게 거래야? 거래라고 교수님이 알려줬잖아. 회계상의 거래에서 이렇게 분실하거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일상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상대방도 없고 이렇게 일방적인 그 멸실인데, 이런 거 거래인 겁니다. 왜 그런 거야? 회계상의 거래는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면 거래로 보기로 한 거야. 당사자가 있고 그러더라도 뭐 계약만 체결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기업의 재무 상태에 변화가 없으면 그건 또 역시 거꾸로 거래가 아니라고 봤던 것이고. 자, 이 현금 분실한 것 거래입니다. 자, 그런데 분실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자산 감소가 보여져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게 분명하지. 없어졌으니까 자산이 감소가, 현금은 없어졌어. 자, 이 부분을 분실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실한 여러분이 이제 회사의 격리 직원이거나 이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분실하면 원래는 변제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변제 뭐야? 물어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인 경우 분명히 이제 그 뭐 가로챘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사장과의 관계도 돈독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대표가 이런 부분을 그냥 처리하자, 그 장부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분실한 부분을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분실한 것을, 그지? 뭐 여비교통비로 할 수도 없고 뭐 다른 그 명목을 지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잡손실이라고 쓰기로 했어. 잡손실. 자, 그와 같은 애는 뭐겠어? 어찌됐든 비용인 겁니다. 비용이 발생한 것이야. 비용의 발생. 자, 왜 손실이라고 쓰나, 뭐 잡손실이라고 여기 쓰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 자, 손실은 기업 활동 가운데 당연히 그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얘가 수익을 얻는데 공헌하지 못했어요. 이랬을 때 손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경제적 희생이 있는데, 즉 그래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게 분명한데 수익을 얻는데 공헌하지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사라지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이렇게 손실이라는 말을 써요. 앞으로 비용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손실과 비용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회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뭐가 되겠어? 현금이 되겠다. 현금 3만 원. 자,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 전에 다 손익과 관련이 있으므로 손익거래 이거요. 자, 어찌됐든 현금이 나가서 출금 거래이고 전표는 출금 전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원래는 시간이 되면 17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17번을 다루기가 그렇다. 왜 기회가 되면 뭐 살짝 한번 다뤄드리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17번 문제를 한번 개인적으로 가서 풀어보세요. 지금 했었던 것들이 보면 날짜하고 그 거래 내용이 뭔가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17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